곽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옳지 않은 것.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권리 능력을 당연히 출생신고와 관련 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옳지 않은 것. 갑의 동생 병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각과의 계약으로 태아를 대리할 수 없다. 자신의 아파트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갑이 정의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을 경우 태아 A는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에게 위자료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태아가 태어났더라면 출생신고를 해서 태어났더라면 위자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 행사할 수 있다. 의사가 을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사산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산되었다면 태어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지. 유증 가능하다. 2번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에 대해 태아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대습 가능, 판례는 사인 증여는 안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가 취하는 정지종고설에 의하면 태아의 보호를 위한 법정 대리는 인정 안 된다. 현행 민법상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는 부에 대한 인지 청구권이 없다. 기행, 미행, 미행. 해외 지사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하게 된 갑은 사촌 동생에게 소유 X 건물에 대한 관리 처분 위임했다. 옳지 않은 것. 을이 X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갑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처분도 위임받았으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옳지 않은 것. 맞는 거. 을의 권한이 갑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갑의 추정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을을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을은 법원의 허가 없이 X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을을 갑의 재산인으로 유임했을 경우 을은 법정 대리인이 이제 되었으므로 매각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매각을 했으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갑이 사망하더라도 을은 갑의 상속인 등이 X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그리고 그 이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번 권리 주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와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 능력이 인정된다. 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하여 일반적이 아니고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4번 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태아의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 비속 또는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 상속은 인정된다. 태아는 대습 가능하다. 정답은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고 개별적 보호주의. 미성년자 갑은 행위 능력자 을과 자기 소유 자전거를 매도하는 계약했다. 그 후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을은 그 후에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갑에게 친권자 병이 있으며 갑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을은 친권자 병에게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 을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병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거절이 아니고 추인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을은 병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병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지. 갑은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갑은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추인은 친권자 갑이. 5번. 갑이 속임수를 써서 병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자신이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995년 3월 30일이니까 19 더하면 14. 정년자가 된다. 2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했을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 3번.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은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번. 미성년자가 자기가 버는 월소득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는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 갑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성년이 되어서 대금 수령하면 갑은 이 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 있다. 성년이 돼서 대금 수령하면 추인했다고 볼 수 있다. 갑이 대학생활 시작하면서 원룸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기 수도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 2번. 갑의 법정 대리인이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갑의 취소권은 소멸된다. 갑이 을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의 매각을 위임받고 대리하였으면 을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후 을과의 관계에서 위임 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당연히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선의 무과실인 을에게 매각하여 인도한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의 무과실이라도 동의를 얻지 않고 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8번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월소득 범위 안에서는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안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것.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에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에 그 법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답은 기억이요.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에게 일개와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 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까지 전까지 의사 표시를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거절이 아니고 처리할 수 있다. 거절을 처리할 수 있다. 거절은 안 되나? (9번) 성년 후견 및 한정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 없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 2번 성년 후견 개시, 후견 종료, 한정 후견 개시,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일용품,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과도하지 않으면 성년 후견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경우와 달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고려해야 된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를 심판할 수도 있다.